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할인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위험해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윤정자 할머니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72세의 정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수레를 끌고 나섰어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우며 아파트 단지 곳곳에 쌓인 폐지를 찾아 나서는 거였죠. 에고, 무릎이 또 쓰시네. 정자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종이박스를 들어 올리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 혼자 살아가는 게 이렇게 고된 줄 몰랐어요.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해서 이렇게 폐지를 주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아들 도연이는 43살인데 중소기업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내 은정이와 10살짜리 딸 아린이를 키우느라 바쁘죠.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는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괜히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다 하며 넘어가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박만수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 할머니보다 5살 어린 67세인데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늦으면 좋은 것들 다 남들이 가져가잖아. 정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폐지 줍는 일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 어르신들이 먼저 가져가서 하루벌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만수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드님이 좀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아이고, 자기 살기 바쁜데 뭘. 나는 아직 팔다리 멀쩡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정자 할머니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어깨를 곧게 펴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죠.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폐지를 주어도 겨우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쌀값, 전기요금, 가스비까지 내고 나면 정말 빠듯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정자 할머니는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15,000원이었어요. 그나마 괜찮은 편이라 마음이 조금 놓였죠. 할머니, 오늘 많이 주우셨네요. 고물상 사장님이 정자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미 몇 년째 단골이라 서로 익숙한 사이였거든요. 요즘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박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자 할머니는 무릎을 탁탁 털며 말했어요.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하루벌이를 마친 뿌듯함이 있었어요. 돈을 받고 나서 정자 할머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사야 했거든요. 만수 아저씨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추 한 포기 가져가세요. 오늘 많이 남았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얼마예요? 뭐려,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내일이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만수 아저씨의 배려에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온 정자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차렸어요. 배추 된장국에 계란 하나 풀어 넣고 김치와 함께 간단히 먹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에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네. 정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관절이 더 아팠지만 온수기 트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참았어요. 밤 9시쯤 되자 아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희들은? 저희도 먹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죠? 괜찮아. 괜찮아.
너 회사 일은 어때? 도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난 다 있어. 너나 잘 챙겨 먹고 할인이 공부 잘 시켜라. 정자 할머니는 괜히 자식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했죠.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혼자 남으니까 모든 게 막막했어요. 새벽 2시쯤 정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아직도 불이 켜진 집들이 몇 개 보였죠. 저 사람들도 다들 각자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정자 할머니는 또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섰어요. 오늘도 파이팅 하자. 정자 할머니는 자기 자신에게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네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직 세상이 조용한 새벽, 72세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손수레를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죠. 할머니, 오늘은 일 안 나가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아, 오늘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정자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어젯밤 아들 도연이에게서 이상한 부탁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내일부터 제가 드리는 목록대로 장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장을 갑자기 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한동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서요. 도연이는 핸드폰으로 긴 목록을 보내왔어요. 쌀이 10kg, 면 수십 박스, 통조림, 생수. 보통 가정에서 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죠. 이게 뭐 이렇게 많아? 너희 집에서 언제 이런 걸 다 써? 아, 그게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주문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사면 더 싸잖아요. 도연이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아들이 부탁하는 일이니까 기꺼이 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거 쓰세요. 도연이가 건넨 봉투 안에는 새 돈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어머니가 카드 쓰시기 불편하시니까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정자 할머니는 평생 한 번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죠.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대형마트였습니다. 평소에는 할인 코너만 기웃거리던 정자 할머니가 오늘은 당당하게 쇼핑카트를 끌고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목록을 보며 하나씩 담기 시작했는데 카트가 금세 가득 찼어요. 할머니, 장사하세요? 계산대 직원이 농담조로 물어봤어요. 너무 많은 양의 물건들 때문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쓸 거예요. 정자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대답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니까 82만 원이 나왔어요. 정자 할머니가 보름 동안 폐지를 주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죠. 현금으로 계산하시는군요. 요즘 현금 내시는 분들이 드물어서. 직원은 새 돈다발을 받으며 신기해했어요. 정자 할머니의 손은 돈을 세면서도 계속 떨렸어요. 집으로 택배를 보내고 나서 정자 할머니는 두 번째 마트로 향했어요.
도연이가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사면 눈에 띌 수 있으니까 여러 곳으로 나눠서 사달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생필품, 식료품을 대량으로 사면서 또 다른 80만 원을 썼죠.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실까? 혹시 구호단체에서 일하시나? 정자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부탁이니까 꾹 참았어요. 하루 종일 5군데 마트를 돌면서 총 400만 원을 썼습니다. 정자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동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에고, 이렇게 돈 쓰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인지 몰랐네. 저녁에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잘 샀어요? 응, 내가 말한 대로 다 샀다. 근데, 도연아, 이게 정말 회사 일이야? 네, 맞아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매일 새로운 목록을 받고 새 돈다발을 받아서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며 대량 구매를 하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 정자 할머니는 유명인이 됐어요.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어제도 100만 원 넘게 쓰고 가셨는데 폐지 주우시던 분 맞죠?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긴 걸까요? 특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1세 대학생 김수진 씨는 정자 할머니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수진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2군데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2곳 모두에서 같은 할머니를 자주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폐지 줍는 할머니였는데 수진 씨는 동료들과 수군거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인 코너에서 시든 채소만 사가시던 분인데 갑자기 매일 새 돈으로 100만 원씩 쓰신다고? 맞아요. 그리고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하세요. 카드는 한 번도 안 쓰시더라고요. 마트 직원들은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자 할머니도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아들의 부탁이니까 계속 참고 있었죠. 도연아, 이 물건들이 정말 어디로 가는 거야? 아, 회사 창고로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가져가시기엔 너무 무거우니까요. 도연이의 대답은 항상 그럴듯했지만 정자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2주째가 되자 정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완전히 유명인이 됐어요. 시장에서 만수 아저씨도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요즘 폐지 안 주우시네요. 그리고 매일 큰 쇼핑백 들고 다니시던데. 아, 그게 아들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정자 할머니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사실 자기도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뭔가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갑자기 돈 쓰는 게 많아지셨던데. 만수 아저씨의 질문에 정자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이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새벽 3시쯤 정자 할머니는 잠에서 깼어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아들이 뭔가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서 구한 걸까?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정자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정자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3주째 접어들자 동네 전체가 윤정자 할머니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졌어요. 특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수진 씨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 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선배 혜진 씨에게 털어놨어요. 혜진 씨도 다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저도 그 할머니 봤어요. 우리 마트에서도 매일 오셔서 엄청 많이 사가세요. 항상 새 돈으로만 계산하시고요. 수진 씨와 혜진 씨는 머리를 맞대고 추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는 폐지 줍는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하루에 100만 원씩 쓰신다고? 맞아요. 그리고 사시는 물건들도 이상해요. 한 가정에서 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수진 씨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둔 목록을 보여줬어요. 지난 3주 동안 정자 할머니가 산 물건들의 목록이었거든요. 쌀 60포, 라면 200박스, 통조림 400개, 생수 180.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모든 걸 택배로 보내시잖아. 본인 집으로는 하나도 안 가져가시고. 두 사람은 점점 의심을 키워갔어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혹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많다던데.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자금 세탁이라든지. 수진 씨의 말에 혜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순진한 할머니를 앞세워서 거액을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아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 씨의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이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그 정도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요즘 조직들이 노인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세탁하는 수법이 많거든.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좀 더 지켜봐. 그리고 증거가 되는 것들을 기록해둬. 정말 수상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 수진 씨는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부터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한 거죠. 한편 시장에서도 정자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만수 아저씨 가게에 단골 손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만수야, 정자 할머니 요즘 어떻게 된 거야? 폐지도 안 줍고 맨날 쇼핑만 한다던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드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장을 본다고는 하시는데 60대 김순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정상인가?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는 게 우리가 한 달 생활비로 쓸 돈을 하루에 쓴다고? 옆에서 듣던 이영숙 할머니도 끼어들었어요. 혹시 정자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와?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누군가는 혹시 아들이 도박을 해서 번 돈 아니냐고 했고, 또 누군가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니냐고 의심했죠. 만수 아저씨는 점점 걱정이 커졌어요. 정자 할머니와는 오래된 이웃 사이였거든요. 그날 오후 정자 할머니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수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정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만수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되어서 혹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정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자기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아들이 부탁해서 하는 일이라고만 대답했지만 만수 아저씨는 정말 괜찮은지,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계속 걱정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결국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자기도 좀 알아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도연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아들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구석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마트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작전회의를 했어요. 오늘 할머니 오시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떤 걸 관찰해? 일단 결제할 때 돈의 상태를 봐. 그리고 주소지도 확인해보고, 택배 보내는 주소 말이야. 그것도 중요하겠네. 오후 2시쯤 정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수진 씨는 계산대에서 유심히 관찰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많이 사셨네요. 정자 할머니의 대답이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택배는 평소 주소로 보내드릴까요? 수진 씨는 택배 주소를 메모해뒀어요. 정자 할머니가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주소였거든요. 정자 할머니가 나간 후 수진 씨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댔어요. 이거 진짜 이상해. 할머니 표정도 평소와 달랐고, 혹시 할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당사자가 모를 리 없잖아.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아버지에게 다시 상황을 보고했어요. 아빠, 점점 더 의심스러워져요. 할머니 표정도 어두워지셨고, 그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내가 경찰서 후배들한테 물어볼게. 정말요? 그럼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이런 패턴은 확실히 수상해. 특히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대량 구매하고, 본인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배송하는 건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거든. 수진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정자 할머니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한편 정자 할머니는 집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나 좀 이상한 소리 들어서 그런데 무슨 소리요? 사람들이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정말 괜찮은 일이야? 전화 너머로 도연이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회사 일이에요.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도연아?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정자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주변의 의심 어린 시선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진 정자 할머니는 며칠 만에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도연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손녀 할인이 얼굴이나 보고 마음을 달래려고 했죠. 토요일 오후, 정자 할머니는 작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아들 집 앞에 섰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집 안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인이가 뛰어나와서 할머니를 반겼을 텐데 오늘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도연이가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오셨어요? 도연이는 정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남자들도 재빨리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정자 할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회사 동료들이에요.
프로젝트 일로 잠깐 만난 거예요. 도연이의 대답은 여전히 그럴듯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방에서 할인이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할머니를 보는 눈빛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할머니 왔어요? 응, 우리 할인이 보고 싶어서 왔지. 정자 할머니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뽀뽀를 해줬어요. 그런데 할인이의 몸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느리 은정이도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은정아, 몸이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은정이는 괜찮다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어색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점점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인이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제잘제잘하며 식탁을 시끄럽게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도연이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가끔씩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 좋은 내용의 연락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자 할머니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은정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 요즘 힘든 일이 많아요. 죄송해요. 그 말을 남기고 은정이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정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녁 8시쯤 정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할인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할머니의 귀에 가까이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손녀를 바라봤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할인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인이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본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험해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정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녀의 말이 장난같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할인이의 눈빛에는 진짜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아, 어떤 나쁜 사람들이? 할인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현관으로 나왔거든요. 할인이는 재빨리 할머니에게서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어머니,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택시 타고 갈게. 정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서둘러서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할인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택시 안에서 정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인이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아이였어요.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예민하게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죠. 그런 아이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집에 도착해서도 정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할인이의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새벽 2시쯤 정자 할머니는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정자 할머니는 밖에 나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주변을 계속 둘러봤어요.
수진 씨도 정자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보다 훨씬 긴장해 보이고 자주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더욱 수상했어요. 할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 수진 씨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정자 할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불안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 정자 할머니는 할인이로부터 작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할인이가 할머니 집에 들러서 몰래 전해준 것이었어요. 편지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무서운 사람들과 이야기해요. 엄마가 자꾸 울어요.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정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로 뭔가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자신이 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인이의 경고는 단순한 아이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정자 할머니는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할인이의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정자 할머니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궁금증과 불안함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72세의 나이에 아들을 미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화요일 저녁 6시, 정자 할머니는 도연이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7시쯤 퇴근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도연이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정자 할머니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이는 평소와 다르게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정자 할머니는 들키지 않으려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도연이가 들어간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죠. 정자 할머니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서서 아들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도연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오래된 창고 같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창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와서 도연이와 악수를 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문이 닫히자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였어요. 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외진 곳에 아이들이 있다니?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정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고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창고 옆면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창고 안의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 침대와 책상들이 놓여 있었고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이는 6세부터 15세까지 다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도연이가 그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가져온 가방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꺼내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도연이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정자 할머니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도연이에게 그림을 보여주자 도연이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또 다른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하자 도연이는 기꺼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어요. 정자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나? 그동안 상상했던 무서운 일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 2명도 있었어요. 간호사 가운을 입은 사람과 교사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도연이가 가져온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려고 했어요. 도연이가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많이 가져왔네요. 정말 고마워요. 여성 중 한 명이 도연이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민수가 열이 많이 내렸어요. 정자 할머니는 더 자세히 들으려고 창문에 바짝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을 헛디뎌서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크게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깜짝 놀란 정자 할머니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멀리서 다시 지켜보니 도연이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큰 가족처럼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이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8시가 넘어서야 도연이가 창고에서 나왔어요. 아이들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이도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도연이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자 할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늘 본 광경을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돈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온 걸까? 왜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정자 할머니는 다음 날 다시 그 창고를 찾아갔어요. 낮에 보니 더 자세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창고 앞에는 작은 간판이 있었어요. 희망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부모 없는 아이들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임시 쉼터라고 써 있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돈을 대고 운영하는 비공식 쉼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해야 했고, 그래서 정자 할머니에게 대신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도연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중소기업 영업사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쉼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선한 일이었지만 그 돈의 출처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혹시 도연이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구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목요일 저녁, 정자 할머니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나와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나와.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릴게. 정자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연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30분 후, 도연이가 카페에 나타났을 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도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도연아, 엄마가 어제 희망의 집에 다녀왔다. 도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아야겠어. 도연이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아직도 꿈 같아요. 말해봐. 도연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달 전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도연이에게 말했어요. 특별한 숫자, 조합을 알려주면서 그 숫자로 로또를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5장을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치 정말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로또 판매점에 가서 아버지가 알려준 번호로 정확히 5장을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5장이 모두 당첨됐어요. 1등으로요. 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로또 한 장도 맞히기 어려운데 5장이 모두 당첨되다니. 총 얼마나 받았는데? 세금 떼고 약 98억 원 정도 받았어요. 정자 할머니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놀랐어요. 98억 원.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돈이었어요. 도연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당첨 확인을 받고 실제로 돈이 계좌에 들어올 때까지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런 큰 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아내 은정이의 친정 때문이었어요. 은정이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완전히 망쳤던 사람이었어요. 땅도 집도 모두 팔아서 도박에 쏟아부었고 결국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죠. 은정이는 그 때문에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집안에 갑자기 98억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정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모두 달려들 거예요. 도연이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어요.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 소식이 전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은정이에게만 말했고 저희 둘이서만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은정이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네. 네, 은정이가 제일 힘들어해요. 시어머니께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맨날 울어요. 정자 할머니는 이제야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말이에요. 그럼 할인이는? 할인이는 몰라요. 하지만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오는 걸 봤거든요. 도연이는 설명했어요. 로또 당첨 이후로 세무사, 변호사,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집에 자주 찾아왔다고 했어요. 거액의 돈을 관리하고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죠. 할인이가 할머니한테 도망가라고 한 건 혹시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까지 위험하게 만들까봐 걱정해서였어요. 정자 할머니는 손녀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쉼터를 운영하게 된 거야? 도연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머니, 저는 이 돈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말로 알려주신 거라고 믿어요. 도연이는 아버지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분이라고 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분이었죠. 아버지가 돈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에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기존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기부자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다가 희망의 집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곳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도움이 절실했어요. 부모도 없고 치료비도 없고 제가 돕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도연이는 지난 2달 동안 매주 그 아이들을 돌봐왔다고 했어요.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지원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면 노출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린 거예요. 정자 할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도연아,
정말 잘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죠? 아이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들의 선한 마음, 며느리의 고민, 손녀의 걱정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었어요. 특히 마트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도연이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자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도연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물론 로또 당첨 사실은 비밀로 하되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려야겠어. 정자 할머니는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할 일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할 일이었거든요. 도연이와의 대화를 마친 다음 날, 정자 할머니는 며느리 은정이와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은정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39세의 젊은 여성이 그런 큰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을 거예요. 금요일 오후, 정자 할머니는 할인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도연이는 회사에 있고 은정이만 집에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은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도 그렇고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이 시간에? 은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들어가도 될까? 은정이는 조심스럽게 정자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차를 끄려다 들이면서도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은정아, 엄마가 어제 도연이한테 다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고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는 그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은정이는 흐느끼면서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곧바로 찾아온 두려움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고 했어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할인이 교육비 걱정도 없어졌고 시어머니께도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정 쪽에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은정이의 아버지는 아직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었고 친척들 중에도 돈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정말 돈만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은정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있을 때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가져가셨어요.
그때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친정 쪽에서 알게 되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 거짓말하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어머니 얼굴 볼 때마다 죄송했어요. 은정이는 특히 정자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받는 것을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사람들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이 너무 미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괜히 오해받으시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정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은정아, 너무 힘들었겠다. 엄마가 이해해. 너희들이 왜 그래야 했는지 충분히 알겠어. 은정이는 정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된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 느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알고 계시죠? 희망의 집 말이에요. 그래, 다 알고 있어. 정말 훌륭한 일이야. 은정이는 남편이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부만 하려고 했는데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그 아이들을 보시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은정이 자신도 간호조무사 출신이라서 아이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매주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해해요. 돈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할인이에게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아직 10살인 아이에게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는 할인이를 달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할인이가 할머니한테 도망가라고 한 것도 사실은 제가 할인이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은정이는 어느 날 세무사와 통화를 하다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인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울고 아빠가 낯선 사람들과 비밀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가 갑자기 많은 돈을 쓰는 걸 보니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걱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정아, 이제 할인이한테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야겠다. 네, 어머니. 요즘 잠꼬대도 하고 밤에 자다가 깨서 울기도 해요. 은정이는 할인이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설명했어요.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마음이 없어 보였다고 했어요. 은정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 이제는 당당하게 해야 해. 은정이도 동의했어요. 사실 그동안 숨어서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떳떳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셔서요. 정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일을 해나가자고 다짐했어요. 은정아, 이제부터는 비밀 없이 살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가족의 오해가 완전히 풀렸어요. 은정이의 눈물은 더 이상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가족들과의 오해가 풀린 주말, 정자 할머니는 도연이, 은정이, 할인이와 함께 희망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토요일 오후, 정자 할머니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벅찬 마음으로 쉼터로 향했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김밥과 과일들이 가득 든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72세의 나이에 이런 기쁜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희망의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모두 현관으로 달려 나왔어요. 지난번에 할머니를 봤던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했고, 처음 보는 아이들은 수줍어하며 뒤에 숨었어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8살인 민수가 정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글방글 웃었어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지만 웃는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단다. 정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인사했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가 없어서 이곳에 있고, 어떤 아이는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할인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기 시작했어요. 평소 외동이라서 형제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진짜 형제자매 같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자주 여기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할인이. 이제부터는 가족 모두 함께 이 아이들을 돌볼 거야. 간호사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들도 정자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동안 도연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온 게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어요. 할머니 도연 씨 덕분에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제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15살인 지훈이가 정자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도연이 아저씨와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이의 솜씨가 정말 뛰어났어요. 지훈아,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네, 저는 나중에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도연 아저씨가 미술용품도 사주시고 그림 선생님도 불러주셨어요. 정자 할머니는 아들이 아이들의 꿈까지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자 할머니가 싸온 김밥과 쉼터에서 준비한 음식들로 정말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모두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릴까요? 아이들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음식을 주신 것, 건강하게 해주신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추억, 미래의 꿈 등등. 정자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할머니, 저희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줄 거예요. 9살인 영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또다시 감동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이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지내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정자 할머니도 아이들의 환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정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의심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졌어요. 월요일부터 정자 할머니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폐지를 줍는 대신 희망의 집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쉼터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점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사람들도 정자 할머니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나서는 모두 감동했어요. 박만수 아저씨는 정자 할머니에게 사과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괜찮아. 만수야. 나도 처음에는 뭔지 몰랐으니까. 만수 아저씨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희망의 집을 돕기 시작했어요. 채소가 남으면 보내주고, 과일이 많이 들어오면 나눠주고,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됐어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수진 씨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정자 할머니를 도왔어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할인받아서 쉼터에 전달해 줬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아. 너도 나를 걱정해 준 거잖아. 고마워.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